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19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년기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노화.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며 피하지방이 감소하여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진다. 두 번째, 면역 능력이 저하. 면역 능력이 저하.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세 번째, 잔존 능력이 저하. 잔존 능력이 저하. 신체 조직이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 회복 능력이 저하. 회복 능력이 저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 5번째, 비가역적 진행. 비가역적 진행.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5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두 번째, 면역 능력이 저하가 나타나죠. 향상된다 아닙니다. 저하된다.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 2번,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네 번째죠. 회복 능력이 저하가 나타납니다. 향상된다 아닙니다. 저하된다. 신체 회복력이 저하된다. 3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하된다죠. 저하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맞습니다. 5번째죠. 비가역적 진행. 5번, 신체기관이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세 번째죠. 잔존 능력이 저하가 나타납니다. 향상된다 아니고요. 저하된다. 신체기관이 잔존 능력이 저하된다. 1번 정답은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2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아닙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아니죠? 노년기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부부 공동의 화제나 취미생활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4.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아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할관계 재정립과 가치관 공유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고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며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2번의 정답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3번.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번.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이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번.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3번. 고용보험이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질문에서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를 말하고 있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3번 고용보험입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 내용과 관련 없죠?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 고용보험.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첫 번째,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기관을 방문하여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 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두 번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 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세 번째,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네 번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모니터링 실시.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여섯 번째,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4번의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번)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가급여. 재가급여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요양. 두 번째, 방문목욕. 세 번째, 방문간호. 네 번째, 주야간보호. 다섯 번째, 단기보호. 여섯 번째, 기타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종류 6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두 번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는 시설급여입니다.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요양비. 두 번째, 특례요양비. 세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 이 3가지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1번,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급여 아니고요. 2번, 재가급여. 재가급여에도 가족요양비가 없지요. 3번, 간병급여 아니고요. 4번, 장해급여 아닙니다. 5번,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에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5번,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특별현금급여죠? 5번의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1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10%,
아닙니다. 2번 장교양 급여 비용이 15%,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장교양 급여 비용이 20% 아니고요. 4번 장교양 급여 비용이 25% 아닙니다. 5번 장교양 급여 비용이 30% 아니죠. 6번의 정답은 2번 장교양 급여 비용이 15%. 7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경구약, 경구약이나 외용약, 외용약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흡인, 비위관 삽입,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중에서 경구약 및 외용약은 제외합니다. 경구약 및 외용약은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1번 흡인은 의료행위입니다. 흡인이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이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흡인은 의료의 행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번 관장도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는다. 3번 도뇨란 요도구에서 방광까지 카테터라는 기구를 삽입하여 인공적으로 오줌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도뇨 역시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4번 욕창치료, 욕창관리도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5번 외용약 도포, 외용약은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붙이거나 씻는 데 쓰는 약재를 말합니다. 외용약 도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경구약 제공도 할 수 있죠. 경구약, 요양보호사는 외용약 도포나 경구약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 8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과 관련 없는 내용이죠.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 아닙니다.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관련 없죠.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는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장치, 비상벨 등을 필요한 장소는 생활실, 화장실 나와 있죠. 욕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8번의 정답은 5번이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번.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가족 부양 부담 감소. 아닙니다. 증가입니다. 증가. 가족 부양 부담 증가. 부양자의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2번. 가족관계 갈등 해소. 아닙니다. 증가죠. 증가. 가족관계 갈등 증가.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관계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3번. 노인이 의존성 증가. 맞습니다. 노인이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노인이 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 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 부담을 촉발하여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번. 노인 부양 의식 강화. 아닙니다. 약화죠. 약화. 노인 부양 의식 약화. 노인 공경 의식이 낮아지고 노인 차별주의가 확산되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5번.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 확대. 아닙니다. 축소.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 축소.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9번의 정답은 3번. 노인이 의존성 증가. (10번)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1번 자유권. 자유권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두 번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세 번째,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두 번째, 생존권 아니고요. 세 번째, 평등권은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령 나왔죠? 성별 나왔고요.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평등권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청구권 아닙니다. 5번 노동권에는 5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두 번째, 노동시간이 합리적 제한. 세 번째,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네 번째,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다섯 번째,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10번의 정답은 3번, 평등권. (11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성희롱 대처 방안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아니죠.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2번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합니다.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4번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아니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간다. 5번.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1번의 정답은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안 되죠?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하소연하면 안 되죠?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4번.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5번.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되죠?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12번의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번. 자신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2번.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주관적으로 아니죠? 객관적으로.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한다. 3번. 의료인이 없을 때에는 역할을 대신한다. 안 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4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안 되죠?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13번의 정답은 1번. 자신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지문의 내용은 가족 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번.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아니죠? 불법 행위는 거절해야 합니다. 2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안 됩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맞습니다. 4번.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안 되죠? 불법 행위는
하면 안 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불법 행위를 부탁하면 안 된다. 14번의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지문의 내용은 보호자가 아버지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여 기분이 나쁘네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2번. 아버님이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맞습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는 관리 책임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3번.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합니다. 4번.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5번.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 아버님이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아닙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동작을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아니죠? 10에서 15초 정도.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아닙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아닙니다.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맞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이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16번의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핵. 두 번째, 독감,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세 번째, 노로바이러스 장염. 네 번째,
옴, 옴. 5번째, 머릿니, 머릿니. 5가지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요로감염 아닙니다. 2번, 흡인성 폐렴 아니고요. 3번, 궤양성 대장염 아니지요. 4번, 알레르기성 비염 아닙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세 번째 나와 있죠.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킨다. 17번의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18번, 설사를 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설사란 변속이 수분량이 증가하여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책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2번, 유제품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유제품을 제한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아닙니다. 권장한다.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맞습니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장 운동을 증가시키므로 제한해야 합니다.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등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5번,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 18번의 정답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19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맞습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2번,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뜨거운 물은 좋지 않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식사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4번.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방향제를 뿌리면 안 되고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번.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아닙니다. 공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경우 가능한 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게 하지 않게 한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19번의 정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0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란 성인이 최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40mmHg, 140mmHg.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mm Hg, 90mm 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1번.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아닙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2번.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아닙니다. 물과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번.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아니죠? 혈압약은 의사에게 처방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4번.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20번의 정답은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20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